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언어 표현을 강제로 틀어막은 그 표현을 극복하고 원래 훈민정음 방식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 대통령이고 2024년 11월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성추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입막음용 돈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재판 용어로는 허시머니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쉬라는 단어인데, 이 허쉬라는 단어는 쉿, 조용히, 이런 표현입니다. 즉,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입에다 바느질 꿰매버리겠다, 이런 표현처럼 잔인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입막음용 돈으로 필요했던 거, 그래서 허시머니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히읗에 해당하고요. U는 어 소리가 납니다. SH는 쉬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알파벳에서는 자음이 겹칠 때 이렇게 하나의 소리로 표현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하는 알파벳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은 이렇게 미음으로 연결되고요. O는 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N은 니은에 해당하고요. EY는 이로 소리가 나죠. 위에 발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글은 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어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알파벳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원리가 발음 기호입니다. 이 발음 기호 없이도 우리는 소리에 맞춰서 글자 표기가 가능한 방식, 이 방식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 원리의 바탕이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소리의 특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 즉 화살표 방향에서처럼 각각의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이러한 글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히읗을 모음 어와 연결시켜서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표현하고요. 쉬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하나의 글자의 모음, 위 발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미음과 어가 연결되어서 뭐하고 니은이 이와 연결되면서 니 소리가 나죠. 허쉬머니라는 발음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러한 소리를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입틀막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입틀막 하고 있는 내용 하나도 있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틀막 하자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입틀막을 할 수도 있지만 돈 받고 입틀막을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재판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입틀막을 일제강점기에 했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음이 겹칠 때, 허시머니 트라이얼, 트럼프의 재판이죠. 여기에서 TR 겹치는 그 경우에 발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는 티읕으로 소리가 나고요. R은
우리말에서 로나 루에 해당하는 소리, 자음과 모음이 섞인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I는 I 소리로 나고요. A가 어로 소리가 나죠. 이처럼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어라는 발음이 영어에서는 다양한 글자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은 두 개의 리을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받침표이기 때문에 리을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은 쭉 흘러가고요. 이제 자음이 겹치는 부분, 즉 T와 R이 겹치는 부분의 해결책입니다. 먼저 T에 해당하는 티읕이죠. 여기에 R, 이 소리가 겹쳤습니다. 그러면 리을 소리가 연결되어서 오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은 로나 루 발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글 O를 넣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소리가 tra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알파벳에서 표현된 각각의 음소를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T와 R 사이에 을을 넣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된 것처럼 try 이렇게 발음하게 되었죠. 훈민정음이 가진 자음 겹침의 표기가 강제로 입틀막되는 상황이죠. 모음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음 글자인 이 발음이 연결될 것이고요. 어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리을 받침 표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소리를 표현해보면 더 이상 다른 소리를 넣지 않고 그대로 글자로 겹치는 위치는 겹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영어에 없는 을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받침 표기를 깔아뭉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결과로 try 이 발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판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법정에 해당하겠죠. 앞에서 첫 소리에 자음이 겹치는 경우를 봤고요. 이제는 받침 글자에도 자음을 겹칠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는 키역 소리가 나고요. OU는 O 소리가 납니다. R은 리을이고요. T는 티읕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은 리을로 표현했고요. 앞에서 제가 R은 로나 루라고 했지만 자음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R이 뒤에 모음, 우를 만날 때는 그대로 로나 루처럼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은 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소리들이 알파벳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요. 자, courtroom,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침으로 두 개의 소리를 표현할 경우 왜 이런 논리가 필요하냐면 여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T 부분에서 우리는 발음이 연결되면서 끝나는 것이죠. 모음 O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소리 하나가 하나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받침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키읔부터 썼고요. O에다가 받침으로 이렇게 리을과 티읕이 달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단순하게 나열하는 알파벳이 아니라 받침이라는 원리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핵심이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글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콜 발음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한 번에 소리를 내고 티읕을 흘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cold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받침 두 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말에서 남아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룸 발음은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courtroom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실제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발음할 수 있죠. 받침 두 개를 표현하는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글자입니다. 시옷과 아, 이 사이에 아가 들어있고 리을과 미음 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표현했고요. 이 글자들이 우리는 삶이라는 글자가 위에 리을과 미음에서처럼, 앞에서 제가 제시한 court 이 글자에서처럼 리을 받침 뒤에 또 다른 자음 받침이 하나가 있었죠. 이 발음을 우리는 삶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원리를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가 아닌 일본어 방식의 발음이 됩니다. 만약 일본어 방식으로 이렇게 받침으로 두 개 되어 있는 경우를 발음한다면 아마도 사르무 혹은 사르무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훈민정음의 원래 표기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표기의 입틀막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일제강점기의 외래어 표기법 동일안을 보면 받침 표기 대신에 을을 붙여서 표현하고, 받침 표기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자음을 줄여서 7개의 발음 표기만으로 표현한다. 이 원리를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 학습에서 적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훈민정음이 가진 첫소리의 자음이 겹칠 때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받침소리에서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입을 꿰매듯이 우리의 소리, 우리 언어의 표현의 자유로움을 제한하는 이러한 표기로 변경시켜 버린 것이죠. 이러한 표기 원리는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를 수용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었고 글자 표기도 상당히 훌륭한 글자 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래어나 외국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래어, 외국어 발음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기에서 일본인들의 이론 체계와 그들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서 앞에서처럼 제한을 둔 것이죠. 글자 표기의 제한, 받침 글자와 첫소리의 제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받침 표기와 첫 글자 모음 연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소리 호흡의 방식인데, 이 글자 표기를 강제로 입틀막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에만 그랬느냐? 그 원칙이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분명히 다음과 같은 글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SHO가 쇼로 나고요. 리을, 티읕의 소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으면 훈민정음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의 호흡의 글자로 만들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표현한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시면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글자를 현재의 키보드로 그대로 타이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침 두 개를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기 원리가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되었지만 본질적으로 기계로 전환시켰을 때 물론 우리의 한글 타자기 개발 역사에서 2벌씩 3벌씩 이러면서 미국의 알파벳을 모델로 하는 그 기계화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의 많은 말뭉치가 필요했습니다. 기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말뭉치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받침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옛날 글자 타이핑체를 보면 받침에서 약간 이상하게 표현되는 글자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들을 모아서 받침표기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음소만을 배열하기 때문에 자음들이 위에서처럼 겹칠 수가 있습니다. 니을과 티읕 이렇게 겹치지요. 이 소리들이 모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글자로 표현되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근본적인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라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를 자음이 하나 더 겹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흔히 요즘 쇼츠라고 표현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저 역시도 이 방송에서 쇼츠를 몇 개 올렸죠.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쇼츠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 발음으로 표현한다면 쟤 왜 저래, 생긴 거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오니까 저 역시도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언어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글자들은 새로 만든 단어들이 되겠죠. 모음 하나, 요 발음이 있고요. 이 요라는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의 호흡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를 잡아서 한 번의 소리 호흡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죠. 이렇게요. 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차질이 하는 글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알파벳처럼 자음이 겹치기 때문에 R, T, S가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종대왕은 바로 이러한 표기 원리로 적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를 짧게 발음해 보겠습니다. shirt.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옷 소리를 제가 흘리듯이 약하게 내겠습니다. 따라서 shirt, shirt 이러한 발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훈민정음은 가지고 있고 이 글자가 자음들이 겹칠 때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때에 따라서는 영어에 없는 의 발음을 표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모음을 기본으로 만들 때 의라는 발음과 어라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글자는 외국 언어에서는 흔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물론 동양권 언어에서는 이 의 발음이 중요한 모음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의나 어 발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영어의 모음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5개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나 의는 우리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음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발음을 그대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에 비해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다양한 문자 표기를 가지고 있고 더 과학적이고 더 진보된 문자 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처럼 자음이 여러 겹칠 때 이 자음 겹침의 현상도 그대로 각각의 소리에 맞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소리들도 있죠. 이러한 소리 체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글자 표기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고요. 영어의 V 소리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Z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 번데기 발음으로 인식되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고 발음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고 발음하되 목젖이 울리는 이러한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훈민정음 방식이 가진 첫 글자의 자음 겹침이라든가 받침 표기 원리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입틀막이 되었던 원리를 극복하고 원래 한국인이 가진 언어 능력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받침 표기와 첫 글자의 자음이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